네, 전 시간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135회 이제 대비 전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의를 이제 어떻게 진행 드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로 134회 어떤 시험 결과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충격이었죠, 충격. 시험 문제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는데 의외로 이제 합격생이 안 나왔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좀 봤더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채점이 좀 엄격했다. 그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까도 고득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고득점. 자, 왜 고득점이냐 하면 용어 문제 10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는 내가 확실히 알아서 어느 정도 썼지만 2문제 정도는 좀 모르는 걸 가지고 어거지로 썼다 하면 나머지 8문제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그 남는 점수로 거기다 메꿔서 에버리지 60점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강의 때까지는 제가 목표를 70점으로 가십시오 했는데 결론적인 지금 보면 합격권과 그 다음에 고득점과의 그 점수 편차가 레인지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점에서 64점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번 강의부터 이제 방향성을 좀 바꾼 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용어는 한 장으로 가세요. 논술은 3장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무조건 공통된 룰은 아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은 첫째, 답안 작성하는 시간, 속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 쪽에 만약에 10문제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해서 자신 있는 것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방법은 뭐냐? 분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장 반 정도 이렇게 써서 깊이 있는 내용들로 가셔야 된다. 그게 좀 전까지 설명한 뭐 그래픽한 답안, 뭐 기타 등등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베이직이고, 추가적인 요번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전략은 요거로 가야 된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4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자, 그 중에 1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것들은 4장으로 가서 분량을 확보를 해서 가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엔 매번 지금 보면 출제 기준과 채점 기준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보시면 동일합니다. 현업에서 어떤 실무에 있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고, 자, 그거는 다시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건설 환경에서의 좀 이슈가 되는 것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법령이 개정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베이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자, 그러고 이 기출문제 비중이 지금 보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 자, 10%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 개정됐어. 그 다음에 보니까 시험 출제 전에 무슨 어떤 사회적인 대형 이슈에 뭐 안전사고 같은 게 뭐 발생을 했어. 그 다음에 정부에서 새로운 뭐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출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새로 오신 기술사님들한테는 제가 135회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정리한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테고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134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는 135회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135회가 출제되는 아까 설명드린 1월 말 정도는 동절기죠. 자, 그러면 계절적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는 서중 콘크리트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한중 콘크리트는 100%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제외한 중요한 개념이지만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각 이제 뭐 콘크리트다, 지정공사다, 토공사다 하면 거기서 중요한 개념들 강의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 자, 여기에서 좀 흐름이 또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변형이. 그간 129회부터 쭉 보니까 자, 요때 출제가 됐는데 135회에 또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되는 것들이 서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다른 개념은 뭐냐 하면 자, 전회 차에도 출제가 됐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또 나온다고 보고 대비를 하시자. 자, 다시 말하면 기술사 공부는 여기 지금 와 계신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오신 거는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출제될 확률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다시 말하자면 가성비인 거죠. 그죠? 최소한의 합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맞춰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 와서 건축 시공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 고민해서 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쫓아오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자면 134회 때 나왔던 문제가 135회에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연도 문제에 대한 풀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보면 에어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매 강의 개강할 때 관연도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에어클래스 가서 보시고 134회, 133회 해서 업로드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들으시기를 제가 보면 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슈, 어떤 건설에 지금 변하는 트렌드.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절기다 보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얼마 전에도 부천 뭐 모텔 화재 사건들이 있었고 뭐 전기차 뭐 화재부터 해서 자, 이 화재 관련된 문제는 나온다고 보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공정 쪽에서 어느 쪽이 가깝겠어요? 철골, 그죠? 그래서 내화 시간에 대한 기준, 내화 피복 관련된 부분들, 방화구역, 초고층에 관련된 층간 방화, 자,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시자. 자, 그리고 9월 달에 부산 사상구에서 보면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지난 강의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지하안전 TF가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지정공사나 토공사 쪽 보면 자, 땅이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까 이런 치마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유튜브 쪽 제가 자, 회원 전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올렸지만, 요거 제가 좀 출제 요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올렸는데, CSI. 그죠? CSI가 뭡니까? 건설안전 종합 정보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사고는 주로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데 그거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요. 그리고 이제 건진법 베이스로 가면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사고를 포함한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까지 해서 바로 CSI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다가 신고를 하고 통계조사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인가가 이제 운영이 돼 왔어. 자, 근데 지금 보면 2024년 7월 11일부터 법규가 시행이 되면서 품질 쪽도 품질 검사에 대한 기록 관리도 CSI를 통해서 지금 하라고 돼서 현장 쪽에 지금 막 품질 쪽에서는 뭐 저게 뭔지부터 해서 좀 우왕좌왕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러면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든 것처럼 신규로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법규들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출제로 예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물론 관심을 갖고 국토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시사성의 내용들도 스크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다 정리를 해서 강의 때 전달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니 그렇게 좀 분석하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3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보면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자, 요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보면 2023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서 정책 자료 가서 꼭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기에 주요 키워드가 뭐냐? 바로 요거다. DX. 이게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스마트 건설. 그리고 늘 제가 강조드린 바로 이 OSC. 자, 그리고 감리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기본 사업법에 의한 이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자. 다시 말해서 단순 설계가 아닌 총론 쪽에 제가 건설관리, PM 설명드렸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 스킬들을 제고를 하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안전 쪽 얘기했지만 자, 건설공사의 어떤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닌 시설물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할지, 그리고 건설 기술인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산업의 고도화, 포괄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135회는 그렇게 대비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처럼 135회에 따른 요 전략에 의해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우선 직강이라는 부분은 이제 10주 과정으로 해서 4시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해서 강의를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영어로 All in One 건축 시공 기술사, 이렇게 줘야만 제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구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회원 전용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요령, 그 다음에 관연도 어떤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다 보니 워낙 이렇게 이제 막 총론 쪽하고 법규 내용들하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아예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답안지 작성한 거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그냥 그대로 옮기면 60점 이상 답안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강 말고도 에어클래스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직강 쪽 내용하고 동일한 이제 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맵 강의,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관연도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강평 영상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사 지금 공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래 끄는 거는 좋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하는 게 좋다. 자, 그렇지만 한 사이클 가지고는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 내 거로 이제 소화를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재수강하면 또 뭐 할인도 되고 하니까 반복을 해서 적어도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는데 빠른 시간 안에 따겠다고 목표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들으셨으니까 내년 시험 합격하시겠다 하고 한 2달 반, 이 시간 동안 집중을 하시라고. 충분히 제가 보면 가능하시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 에어클래스에서 보면 자,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직강하고 요 본강의 같이 좀 수강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매주차 직강을 할 때 유튜브 쪽에 이제 보시면은 가이드맵 그 강의에 서머리 영상들과 직강의 서머리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예습을 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효과가 또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도 보면 건축 시공기술사 기타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뭐 공부 범위다, 공부 방법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필체 훈련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본 강의는 지금처럼 자, 우선은 가이드맵 교재 여기에 좀 집중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건축시공기술사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요한 출제가 되는 개념들의 구조와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맵 강의를 좀 듣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죠? 가이드맵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체계들 표 만든 거 있죠?
그것들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본교재를 통한 본강의 교재에서 이제 주요 개념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구입을 하셔야 돼요. 건축 기술 지침. 네. 그래서 요게 보면 아마 1권, 2권에서 지금 나오는 게 리비전 2인가 그럴 겁니다. 네, 요거를 구입을 하셔서 강의 때 지참을 하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 가이드맵 교재로 지금 보면 전체적인 이제 구조, 틀, 중요한 개념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재로 가서 세부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 지침에 가서 아까 설명드린 바로 고득점, 차별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 기술 지침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과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내용 중에서 요거는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 기술 지침이라는 거는 옛날에 모 건설사의 시공 매뉴얼이었어요. 그거를 계속 리비전 하면서 건축학회랑 해서 이제 같이 발간해서 출제위원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많이 출제를 한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시면 저것들은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굳이 안 보셔도 돼야 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강의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가 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 네. 용어 쪽,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쪽의 문제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안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로 제가 또 단톡이든 피드백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답안과 제가 피드백 해줬던 거와 비교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가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공기술사, 우리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을 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한 50%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을 터득하는 게 50%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쪽 부분에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론 벅찰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최소한의 합격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록하신 이제 기술사님들을 또 단체톡에 이제 초대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숙제도 좀 올리고 소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자료 공유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아까처럼 뭐 국토부의 건설 뭐 기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분들 도움되는 자료들 같으면 다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축 시공기술사 취득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다. 네. 전쟁에서 말하자면 져놓은 거고 동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 자체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길고 긴 여정을 가는 건데 외롭게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좀 시끄럽고 요란하게 해가며 주변에, 그래서 뭐 스터디 그룹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분야에서 또 강점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 공유해 주시고 또 정리한 것들 공유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해 나가는 게 빠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개강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